공정 플랜에 우리 김재우 부사님을 모셨기 때문에 김재우 부사님 간단한 인사와 또 김재우 부사님 오늘 보신 소감에 대해서 좀. 네, 소개받은 김재우입니다. 제가 이제 여성가족부, 교육부 걸쳐서 이주 배경 청소년 관련된 정책 개발하고 수행하는 일을 나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 자체는 제가 좋아하는데 제가 소속돼 있는 조직이나 이 단체가 제 적성과 진로에 안 맞더라고요.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그 적성, 진로 이런 탐색이나 결정에 좀 실패해서 지금은 조금 더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골라서 하는 일 중에 이주 배경 청소년 진로와 관련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3년 동안 3, 4년 정도 제가 연속된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을 했고요. 혼자만 계속 이제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센터 대표님 또 우리 사무국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 또 저 나름대로 좀 첨언하거나 보충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좋은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분 다 소개 드렸으니까요. 바로 이제 대담을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김수영 대표님께 여쭙겠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30% 이렇게 높은가?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이제 아마 실제 접촉하시면서 느끼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발표는 제가 두 번째인데 첫 질문이라 좀 많이 긴장이 되는데 그 많은 자료들에서는 학교 밖 중도급 청소년 프로테이지를 30%로 두고 있긴 하지만 실제 거기에는 카운터에 잡히는 아이들만 봤을 때 30%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한 8년 동안 중도 입구 청소년을 만나오면서 1,2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만나왔는데요. 실제 그 만나는 아이들 중에 약 30% 가까이는 학교 밖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17세 이상으로 다시 카운트를 해보면요. 17세 이상의 아이들 중에 학교 밖은 7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학교 밖의 수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카운터에 잡히지 않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니트족으로 지낸다거나 어느 특정 지역에 PC방을 전전한다거나 아니면 고용에 대한 보장을 받지 않은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말씀하신 30%보다는 제가 체감적으로는 학교 밖의 수치는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 정도의 수치가 훨씬 더 많다라고 저희는 인지를 좀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이경진 사무국장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한국에 왔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면 한국어를 해야 되고 한국 문화 적응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급할 것 같은데 진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어려움과 정말 제일 시급한 어려움이 한국 문화 적응하고 그 한국어를 배우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 기관에서 많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 아까 설문조사 결과처럼 그럼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진로 탐색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나면 이 이후를 들여다보니까 먼저 해결했던 문화 적응이나 언어 문제들이 전혀 적응에 도움을 못 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로 교육에 초점을 맞춘 상태로 다른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아이들 중에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아이들 말고 내가 이거 돼야지 하는 아이들, 그 자기의 소질과 적성과 진로를 찾은 아이들은 그 어려움이 있어도 뛰어넘어내는 의지와 동기들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러면 교육의 방법 중에 제안 주신 부분들이 결국에는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주제를 진로를 놓고 이런 부분들 같이 가미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두 개가 다 해결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니 진로를 좀 더 중심에 놓고 해결을 하면 다른 것들은 자연히 해결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마이크를 이제 김수영 대표님께 넘겨드리면 정보 접근성 개선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다양한 사이트들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언어에 맞는 영역에 따라서 번역돼서 나가는 경우도 저는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신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커리어넷 로그인부터가 우리 아이들은 회원가입부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핸드폰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실제 그 커리어넷을 저희가 대학생 멘토를 붙여가지고 같이 옆에서 그걸 이제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다국어로 제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옆에서 대학생 선생님이 긍정적이다는 어떤 단어 뜻인지에 대한 어휘 설명을 해줘야 아이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커리어넷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언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제 말씀하셨던 다양한 언어로 정보가 제공되는 그 얘기는 이제 그 다문화 교육 포털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거기는 학교로만 주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뭐 학교박이나 이제 민간 센터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학교박인 경우는 일일이 정보를 다 찾아가면서 이게 있으니까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이제 이래야 되는 상황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이제 민간에서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알 것 같아요. 이런 정보는 그러면 결국에는 활동하는 활동가분들의 각계 전투의 정신, 얼마나 많이 본인들이 정보를 잘 찾아서 아이들한테 전달하느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널려져 있는 게 많으니 이런 것들을 좀 잘 취합해서 좀 잘 정보가 매뉴얼화돼서 전달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정보를 잘 모아서 제공할 수 있는 툴에 이제 제공이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사무국장님께서 발표에 말씀해 주신 코디네이터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코디네이터가 그러면 갖춰야 될 역량, 뭐 한국 사회하고 좀 다르다고 보시면 좀 역량이 뭐가 있을런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면 중도 입국 청소년은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야 하고 적시에 그것들을 제공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 자원들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들을 짚어줘야 이 진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어느 시기에 얼만큼 어떻게 제공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네. 부사님 혹시 이제 진로 문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이제 고민하시고 아까 뭐 다양한 영역에서 고민도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좀 첨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 김성 대표님이 아까 그 다문화 교육 포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제가 업무로 만들었어요. 있을 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왠지 모를 어떤 부채감? 아 이거 그때 잘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됐었고요. 일단 코디네이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사회 서비스나 이런 공공 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효과성, 효율성, 적시성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효과성, 효율성, 적시성을 생각하면 이 코디네이터 인력 자원을 그냥 처음부터 양성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중도 입국 청소년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이 여기에 진로 교육에 관련된 전문성을 더하거나 혹은 진로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가 중도 입국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더해서 이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효율성, 효과성, 적시성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옆에서 이제 발제해 주시고 지금도 같이 대화를 나누고 계신 김성 센터장님이 사실 이 맨땅에서 헤딩해서 전문가가 되시고 또 굉장히 활동을 원활히 하고 계신,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만큼 전문가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 자원들이 사실 이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다만 그게 꼭 본업일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위촉을 하거나 혹은 이분이 이 역할을 본업과는 별개로 하실 수 있도록 또는 본업 안에서 어떻게 커버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미 활동하시고 계신 혹은 이미 자원을 갖고 계신 분이 이 자원을 얼게 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더 특별히 뭐 어떤 코디네이터를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양성하자가 아니고 기존에 있으신 분들 중에
임무를 부여해서 하면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시면 그 역할을 더 부여한다고 그만큼의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효율성과 효과성을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코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고, 물론 이제 새로운 인력들을 양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새로운 인력들이 양성돼서 적시해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지금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주 52시간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걸 지켜지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물론 지켜야만 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저희 뭐 이런 일에 같이 협력해 주실 수 있다면 사실 짊어지는 개인의 짐도 좀 작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기존에 있는 자원을 조금 더 활용하자라는 차원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급한 문제니까 좀 빨리 해결하고 우리가 더 한 발자국 나가자 빨리라는 이런 차원에서 제안드렸던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발표를 이제 제안을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제 꿈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 쭉 주시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출발점이 돼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예를 좀 드시면서 그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만나게 했는데 이 언어적인 한계, 공감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효성 부분들이 좀 그 차등이 생겼던 것들을 경험했었는데요.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그 국내에 있는 유학생과 중도입국 학생, 다문화 학생을 3자를 모아서 좀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학생은 국내에서 봉사나 그다음에 또 본국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부분들을 풀어낼 곳들을 얻게 됐었고, 중도입국 학생은 자기 언어로 마음껏 말하는데 현지에서 그러니까 본국에서 가장 최근까지 살다가 온 자기 또래 언니 오빠들 누나들 뭐 이런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업되면서 자기 이야기들을 하고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한국어 빼고 오히려 본국어를 잃어버리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유학생 네트워크를 중도입국 청소년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기획이 되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실효성을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보강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세 가지 제안 중에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롤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유학생과 중도입국 청소년은 좀 다른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학을 온다는 건 본국에서의 그 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위를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도입국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입국한 학생들이 롤 모델로 삼기에 꽤 괜찮은 그 포지션을 잡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이 한국에 남아서 기업에 들어가든 본국으로 돌아가든 이 연계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진로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유성 대표님께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예로 드신 기술교육원, 사실은 기술교육원은 한국민을 제가 보면 대부분 다 한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에 생각해 보신 모델들이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아까 기관 소개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기업이나 재단에서 오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예를 들면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노동부나 사실은 중앙부처에서의 뭔가 변화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바뀌는 데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기업들이나 이제 재단들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거기에 문을 조금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CJ에서 운영하신 도너츠 캠프라던가 아니면 뭐 SK 행복나눔재단 얘기해도 되나요? 예, 여기서 운영하시는 뭐 또 제 청년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저는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도 있지만 뭐 취창업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뭐 보통은 제안을 하실 때 이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혹은 대학생 누구나. 근데 저는 사실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을 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누구나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누구나에서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 지원하시는 청년 프로그램들 중에는 사실은 국적을 따지고 출신 선분을 따질 필요가 있느냐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청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의 10%라도 혹은 한 학기라도 우리 아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기업이나 재단분들이 조금 더 열어주신다면 있는 자원을 조금 더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콕 집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로 적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저기 김재호 부사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부소님 입장에서 보시는 부분에서의 첨언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진로 진학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그냥 그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진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조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저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학이라는 게 내가 어떤 자아 실현이나 자기 실현의 이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욕구별로 조금 쭉 늘어뜨려 보니까 사실은 이건 굉장히 후순위에 등장하는 욕구더라고요.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돼야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 많이 경험해야 되고 실제로 이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해가면서 경험해야 저처럼 이제 부록이 넘어갖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학이나 진로라 혹은 적성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답정너예요. 답은 이미 나와 있고 그 과정을 도식화해서 아이들을 밀어넣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 걱정은 이 중도입국 청소년들한테 진로 진학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진로 적성을 찾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도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이들을 밀어넣을까 봐 너무 걱정인 거죠. 사실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 한 다음에 본인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찾을 수 있는 환경과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사실 이걸 자유의지라고도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자유의지가 해결이 되려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보호, 교육, 지원. 유해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호받아야 되고 또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또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조금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채워지긴 어려워요. 김수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CJ 도너스 캠프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에서 행하는 청소년 또는 청년 교육 프로그램 또는 육성 프로그램들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 안에서 생계나 혹은 보호나 의식주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좀 욕구를 해소한 다음에 사실 진로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이들에게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푸시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유예하고 아이들이 조금 더 본인을 돌아보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줘야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저의 생각인 거고, 두 번째는 여전히 이제 접근성의 문제예요. 이 접근성의 문제라는 게 사실은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뭐 이 18세가 넘어서 성인 전기에 이르면 일을 하게 돼요. 아르바이트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작업 현장 혹은 노동 환경,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은 보통 9 to 6 베이스예요. 아이들이 일을 끝내고 오면 더 이상 교육을 받거나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조금 많이 열려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한계들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연계와 연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관들끼리의 연대와 연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지원의 접근성이나 이런 걸 좀 높여야 아이들이 어디 가서든 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사실은 최근에 직업 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을 좀 많이 만나면서 드는 생각들이 그런 거죠. 이 아이들이 본인이 노동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권리와 의무를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사실 임금 체불이나 부당 대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들이 이 법적인 인식이나 혹은 권리의 의무 차원의 접근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같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아이들이 경제활동하는 것을 말릴 수 없다면, 경제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류시키거나 유예할 수 없다면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일종의 진로교육이 될 수 있겠다.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심플로우에서 올라온 질문들 중에 조금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김시용 대표님께 드리는 질문 같은데, 학교 밖 중독 청소년 대상에 한국어 교실 서비스 제공하려는데 안 찾아진다. 그 친구들은 어떻게 찾냐 하는 질문인데요. 네, 뭐 답변을 저의 영업 노하우를 네.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성인 이주민들이 정착해 있는 이 도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혹은 동주민센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주민센터로 부모님들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동주민센터도 불안한 거죠. 이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그래서 각각 지역에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서비스를 하니 이런 아이들이 온다면 우리 쪽으로 보내달라. 2, 3년 동안 주구장창 그렇게 영업을 뛰었고요. 저도 그 중국에서 한 6년을 살았었는데, 외국에서 사실은 가장 믿을 만한 건 이주민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커뮤니티, 거기에서 정보를 어떻게 얻고 어느 병원을 가야 한국인들한테 친절하다더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인 이주민들도 커뮤니티가 대단히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카페나 블로그 형식이었지만 요즘은 밴드나 카카오톡으로 그룹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주민 커뮤니티의 입소문이 많이 나면 결국엔 또 찾아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제가 아이들을 이제 뭐 하루 평균 200명의 아이들이 오고 갔을 때 우리 기관은 어떻게 알고 오니?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질문은 지인 소개예요. 결국에는 이제 다단계처럼 이제 손에 이끌려서 여기 가니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더라, 여기 가니까 학교를 갈 수 있다더라, 여길 가니까 대학을 보내준다, 이런 걸로 홍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면 저는 아이들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냥 인적 네트워크로 꼭 반드시 그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시스템상으로 연결이 될 거나요? 시스템상으로는 사실상 어렵죠. 그리고 이제 동주민센터의 어떤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저와의 어떤 관계가 있다면 릴레이션십으로 이렇게. 예. 이제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 간 연계가 안 되어 있고, 결국에는 한 선생님의 각계 전투의 투쟁 정신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결국에 얼마만큼 내가 내 상황을 알리고 우리의 기관을 알리고 얼마만큼 영업을 뛰느냐가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인입시켜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IT 강국이고 사실은 제 주민번호만 넣으면 제 채무정보가 다 같이 뜨는 시대에 참 이거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정보는 다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연계해서 이용할 수 없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보를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사실 그 기술은 많이 발전하는데 뭐 사람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게 이 업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방법도 이제 또 차차 풀어가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 청소년과의 오히려 형평성에서 역차별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다. 근데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대신에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돌아가시면서 좀 한 번씩 여쭙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소감도 있으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까이 있는 우리 사무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해밀학교에서도 다문화 청소년들이 있는 대안학교라는 것들로 이제 모금을 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금을 해보면 어떤 반응인지 정말 이렇게 좀 많이 나옵니다. 다문화 청소년 및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다고 하지만 공감대까지 형성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금이 안 되죠. 공개적인 모금이 안 됩니다. 학교 설립 당시에 저희가 막 모여서 의논하면서 이 학교가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고 통합교육은 하고는 하고 있지만 다문화 학교로 세워지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의가 많이 되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는 해밀학교의 목표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해밀학교 같은 학교가 없어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곤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을 주는 것이 평등한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키높이가 달라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없는 아이들은 그 키높이에 맞춰서 똑같이 환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좀 다른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저는 좀 더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자원과 재원과 그런 소스들을 제공해 주어도 이게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해야 저는 공평한 시기를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쯤 됐을 때 더 이상 굳이 특별히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 생각하고요. 그때까지는 아낌없이 지원이 필요하고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음 저기 네. 대표님. 네. 저는 앞서 발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을 우리 중도에 입국한 아이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 그 권리만이라도 좀 지켜줘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한국 사회에도 사회적 배려 계층이라는 이제 그 계층이 존재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도 약간의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이 이제 중도 입국 청소년이다 생각한다면 사실상 뭐 이 아이들을 뭘 자꾸 퍼주고 뭘 자꾸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서 당연히 주어져야 할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시켜드린다면 오히려 역차별 이야기나 이런 거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그것만 잘 보장받을 수 있게 해달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부소장님. 네네. 제가 그 곰곰이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더니 지난주에 있었던 그 국적법 개정 예고 공청회를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근데 이제 보면서 아 이걸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잘 모르고 불확실하고 아직 눈앞에 닥치지 않았는데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더라고요. 근데 저도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해서 뭐 특별히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특별히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뭐 특별히 주자 이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그 또래의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 얘들이 못 받으니까 문턱을 좀 낮추자 혹은 얘들하고 좀 손잡고 같이 가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결론은 대한민국 일반 대다수가 이 아이들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이 아이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역할은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친절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역차별이나 혹은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불안한 이유를 우리가 해소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하고 이 문턱을 낮추는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왠지 좀 신납니다. 평소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자리였고요. 네, 자리를 만들어 주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이상 대담을 좀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리에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듣고 제가 느낀 바는 뭐 특별히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청소년이기 때문에 한국 학생이냐 중도 입국이냐를 따지지 않고 이 시기에 요구되는 것은 분명히 더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또 뭐라 그럴까요? 환경 이런 것들은 한국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문턱을 나누고 낮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솔루션은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기관 또 그 사회혁신가분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꼭 풀어나가기를 좀 희망을 하고요. 오늘 그 자리가 이 자리 자체가 시발점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행복나눔재단은 또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특별히 고민을 해보고 또 다가가고 또 새로운 방안으로 또 제안을 드려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또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윤활제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12회차 SIT 행사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